13장 백기 왕전 열전. 마음을 잘 바꾸는 자는 난을 일으킨다. 백기는 미 땅 사람으로 병사를 다루는 데 뛰어난 진나라 소왕을 섬겼다. 소왕 13년에 백기는 좌수장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신성을 공격했다. 이해에 양우가 진나라 재상이 되어 인비를 한중군 태수로 기용했다. 그 이듬해 백기는 좌경에 올라 한나라와 위나라를 이골에서 공격하여 24만 명의 목을 베고 적의 장수 공손이를 사로잡았으며 5성을 함락시켰다. 백기는 구기로 승진하여 하수를 건너 한나라 안읍에서 동쪽으로 근하에 이르는 땅을 함락시켰다. 이듬해 백기는 대량조에 올랐고 위나라를 쳐서 크고 작은 성 61개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백기는 객경 사마조와 함께 원성을 쳐 손에 넣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백기는 조나라를 쳐서 광낭성을 점령했다. 7년 뒤에 백기는 초나라를 쳐서 은과 등의 5성을 차지했다. 그 이듬해도 초나라를 쳐서 영을 점령하고 이릉을 불살랐으며 마침내 동쪽으로 경릉에 이르렀다. 초나라 왕은 영을 버리고 동쪽에 위치한 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자 진나라는 영을 남군으로 삼았다. 백기는 승진하여 무안군이 되었다. 무안군은 초나라를 점령하고 무군, 검정군을 평정했다. 소왕 34년에 백기는 위나라를 쳐서 화양을 함락시키고 적장 망묘를 달아나게 하였으며 삼진의 장군들을 사로잡고 적병 13만 명의 목을 베었다. 조나라 장군 가은과 싸워 그의 군사 2만 명을 하수에 빠뜨려 죽였다. 소왕 43년에 백기는 한나라 형성을 쳐 5성을 점령하고 5만 명의 목을 베었다. 소왕 44년에 백기는 남양을 쳐서 태양산의 길을 끊었다. 소왕 45년 한나라 야왕이란 곳을 치니 야왕이 진나라에 항복함으로 상당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 상당 태수 풍정은 백성과 이렇게 모의했다. 한나라 수도 신정으로 가는 길이 이미 끊겼으니 한나라는 이곳의 우리 백성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한나라는 상대조차 못하니 상당을 바쳐 조나라에 귀속되는 편이 낫다. 조나라가 만일 우리를 받아들이면 진나라는 화가 나서 반드시 조나라를 칠 것이다. 조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한나라와 가까워질 테고 한나라와 조나라가 한데로 뭉치면 진나라에 대항할 수 있다. 풍정은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이 뜻을 알렸다. 조나라 효성왕은 평양군과 평원군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였다. 평양군이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받아들이면 이득보다 재앙이 큽니다. 그러나 평원군은 말했다. 아무 조건 없이 군 하나를 얻는 일이니 받는 편이 좋습니다. 조나라 왕은 평원군의 말을 받아들여 풍정을 화양군에 봉했다. 소왕 46년에 진나라는 한나라의 구지와 인을 쳐서 점령했다. 소왕 47년에 진나라는 좌서장 왕을에게 한나라를 치도록 하여 상당을 점령했다. 그러자 상당의 백성이 조나라로 달아났다. 조나라는 장평에 진을 치고 상당의 백성을 보호했다. 그해 4월에 진나라는 왕을에게 조나라를 치도록 했다. 조나라는 연파를 장군으로 삼았다. 조나라 군대의 사졸이 진나라의 정찰병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진나라의 정찰병이 조나라 비장 가를 죽였다. 6월에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꺾고 보루 2개를 빼앗았으며 도위 4명을 포로로 잡았다. 7월에 조나라 군대는 보루를 쌓아 지켰으나 진나라 군대가 다시 그 보루를 공격하여 도위 2명을 사로잡고 그 진지를 깨뜨렸으며 서쪽 보루를 빼앗았다. 연파 장군은 보루를 더욱 튼튼하게 쌓고 진나라 군대에 대비했다. 진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지만 조나라 군대는 보루에서 나가 싸우지 않았다. 그러자 조나라 왕은 연파에게 나가 싸우지 않는다며 수차례 꾸짖었다. 한편 진나라 재상 응후는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많은 돈을 뿌려가며 다음과 같이 이간질하는 말을 퍼뜨리게 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복군, 이 마복군은 조나라의 명장인 조사를 말합니다. 마복군의 아들 조갈이 장군이 되는 것뿐이다. 연파는 상대하기 쉽다.
그는 앞으로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조나라 왕은 이미 연파의 군대에 죽은 자나 달아나는 자가 많고 싸움에서 여러 번 졌는데도 보루를 튼튼히 할 뿐 대담하게 싸우지 않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나라 첩자들이 퍼뜨린 말을 듣자 연파 대신 조과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진나라를 치게 했다. 진나라는 마복군의 아들이 장군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은근히 무왕군 백기를 상장군으로 삼고 왕허를 위비장으로 삼고는 군중에 명령을 내렸다. 감히 무왕군이 장군이 되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겠다. 조과는 보루에 이르자마자 군사를 내어 진나라 군대를 치게 했다. 그러자 진나라 군대는 싸움에서 지는 척하며 달아났다. 진나라 군대는 두 갈래로 복병을 두었다가 조나라 군대를 에워싸 습격할 계획이었다. 조나라 군대는 성새를 타고 뒤를 쫓아 진나라 보루까지 다가갔지만 보루를 워낙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때 진나라 복병 2만 5천 명이 조나라 군대의 뒤를 끊고 5천 기병이 조나라 군대와 보루 사이를 끊었다. 그래서 조나라 군대는 둘로 나뉘고 식량 보급로도 끊어지고 말았다. 진나라 군대는 가볍게 무장한 날렘 병사를 내어 조나라 군대를 쳤다. 조나라 군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보루를 쌓고 굳게 지키며 도와줄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진나라 왕은 조나라 군대의 식량 보급로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한해로 들어가서 백성에게 각각 자기 한 객업씩을 내리고 15살 이상인 사람을 뽑아서 모두 장평으로 보내 조나라의 구원병과 식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도록 했다. 9월이 되자 조나라 군대는 식량을 보급받지 못한 지 46일이나 되었으므로 내부에서 서로 죽여 살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나라 군대는 탈출하려고 내 부대를 만들어 진나라 보루를 4번 공격했지만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장군 조괄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맨 앞에 나가 싸웠으나 진나라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마침내 조괄의 군사가 패배하니 병졸 40만 명이 모항군에게 항복했다. 이때 모항군은 말했다. 전에 진나라가 상당을 점령한 일이 있는데 상당 백성은 진나라로 귀속되기를 싫어하여 조나라로 돌아갔다. 조나라 병사들은 마음을 잘 바꾸기 때문에 모두 죽여버리지 않으면 뒤에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백기는 사람들을 속여 모조리 산채로 땅속에 묻어 죽이고 남은 어린아이 240명만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머리가 베이거나 포로로 사로잡힌 자가 이때를 전후로 하여 45만 명이나 되었다. 조나라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소왕 48년 10월에 진나라는 다시 상당군을 평정했다. 진나라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왕허를 피뢰를 쳐서 점령하고 사마경이 태운을 평정했다. 한나라와 조나라는 두려운 나머지 소대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진나라 재상 응후의 마음을 달래게 했다. 무왕군께서 마복군의 아들을 잡았습니까? 그렇소. 곧바로 한단을 포위할 것입니까? 그렇소. 조나라가 멸망하면 진나라 왕은 천하의 제왕이 되고 무왕군은 삼공, 삼공은 천자를 보좌하는 태사와 태부와 태보를 말합니다. 무왕군은 삼공의 자리에 오르겠지요. 무왕군께서 진나라를 위하여 빼앗은 성만 해도 70여 개나 됩니다. 남쪽으로는 은과 영과 한중을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조괄의 군사를 잡아 죽였습니다. 주공, 단, 소공, 석, 태공만의 공적도 이만은 못합니다. 이제 조나라가 망하고 진나라 왕이 제왕이 되면 무왕군은 틀림없이 삼공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무왕군의 밑에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까? 비록 그 밑에 있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진나라는 한때 한나라를 쳐서 형구를 에워싸고 상당을 괴롭혔지만 상당 백성은 모두 조나라에 귀속했습니다. 천하 백성이 진나라 백성이 되기를 달가워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북쪽 땅은 연나라로 들어가고 동쪽 땅은 제나라로 들어가며 남쪽 땅은 한나라와 위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이 얻게 되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나라와 조나라에서 땅을 받고 화친을 맺어 무왕군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에 응우가 진나라 왕에게 말했다. 진나라 군대는 지쳐 있습니다. 한나라와 조나라에서 땅을 받고 화친을 맺어 잠시 병사들을 쉬게 하십시오. 진나라 왕은 이 말을 받아들여 한나라의 원원과 조나라의 성 6개를 받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고 정월에 병사들을 모두 물렸다. 무항군은 이 일로 응후와 사이가 벌어졌다. 그해 9월에 진나라는 다시 병사를 내어 오대부 왕릉에게 조나라의 한단을 치게 했다. 이때 무항군은 병이 들어 전쟁에 나갈 수 없었다. 소왕 49년 정월에 왕릉이 한단을 쳤지만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진나라는 더 많은 병사를 보내 왕릉을 도왔으나 오히려 장수 5을 잃었다. 무항군이 병이 나아 진나라 왕은 왕릉 대신 무항군을 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무항군은 이렇게 말했다. 한단은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후국의 구원병이 곧 도우러 올 것입니다. 저 제후들은 진나라를 원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장평의 적군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진나라 군사도 절반 넘게 죽어 나라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산과 물을 건너 남의 나라 수도를 치려고 하니 조나라 군대가 안으로 호응하고 제후들이 밖에서 친다면 진나라 군대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한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무항군은 진나라 왕이 직접 명령해도 가지 않았다. 왕은 응우를 보내 이 일을 부탁하도록 했지만 무항군은 끝내 사양하고 가려하지 않았다. 그는 병을 핑계로 집에 들어 앉았다. 진나라 왕은 어쩔 수 없이 왕릉 대신 왕허를 장군으로 삼아 8월과 9월에 한단을 에워쌌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초나라가 춘신군과 위나라의 공자 신능군에게 수십만 병력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치도록 했다. 진나라 군대는 많은 전사자와 도망자를 냈다. 그러자 무항군이 말했다. 진나라 왕이 내 계책을 듣지 않은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진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무항군을 억지로라도 출전시키려고 하였지만 무항군은 병이 위독하다며 듣지 않았다. 진나라 왕이 다시 응우를 시켜 간청하게 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에 진나라 왕은 화가 치밀어 무항군을 관직에서 내치고 일개 병졸로 만들어 벽지인 은밀로 옮겨 살게 했다. 그러나 무항군은 병이 들어 옮겨가지 못했다. 석 달이 지나자 제후들의 군대가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여 진나라 군대는 다급해져 여러 차례 물러나야 했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사자가 날마다 수도 함량에 잇따랐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사람을 시켜 백기를 함량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했다. 무항군이 길을 나서 함량의 서문에서 십리거리에 있는 두에 이르렀을 무렵 진나라 서왕은 응우와 다른 신하들과 상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기는 사는 곳을 옮겨가면서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고 뼈있는 말을 했소. 진나라 왕은 곧 사자를 보내 무항군에게 칼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 무항군은 칼을 받아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잠시 동안 그렇게 있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장평 싸움에서 항복한 조나라 병사 수십만 명을 속여서 모두 산채로 땅속에 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그러고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진나라 소왕 50년 11월의 일이다. 그는 죽었지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므로 진나라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마을이 모두 제사를 지내주었다. 3대에 걸쳐 장군이 된 자는 싸움에서 진다. 왕제는 빈양 동양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병법을 좋아하여 진나라 시황제를 섬겼다. 시황제 11년에 왕제는 장군이 되어 조나라 연녀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성 9개를 함락시켰다. 시황제 18년에 왕제는 장군이 되어 1년 남짓 조나라를 공략하여 깨뜨리고 조나라 왕을 항복시키고 조나라 땅을 모두 평정하여 진나라의 군으로 만들었다. 이듬해 연나라에서 형가를 보내 진나라 왕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 진나라 왕은 왕전에게 연나라를 치게 했다. 연나라 왕 희는 요동으로 달아나고 왕전은 연나라 수도 기해를 평정하고 돌아왔다. 진나라는 왕전의 아들 왕분에게 형나라를 치게 하여 깨뜨리고 다시 군사를 돌려 위나라를 치게 하여 결국 위나라 왕의 항복을 받고 위나라 땅을 평정했다. 진시황은 삼진을 멸하고
연나라 왕을 달아나게 했으며 형나라 군대를 자주 무찔렀다. 진나라 장군 이신은 나이가 젊고 용맹스러워 한때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연나라 태자 단을 뒤쫓아가 연수에서 단의 군사를 무찌르고 단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시황제는 이신을 어질고 용감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물었다. 내가 형나라를 쳐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장군 생각으로는 군사가 몇 명 정도 있으면 되겠소? 이신이 대답했다. 2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시황제가 왕전에게 묻자 왕전은 이렇게 대답했다. 60만 명은 되어야 합니다. 시황제가 말했다. 왕장군은 늙었구려? 무엇을 그리 겁내시오? 이 장군은 정말 기세가 용맹하다더니 그 말이 옳소. 드디어 이신과 목념에게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형나라를 치게 했다. 왕전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병을 핑계 삼아 빈양에 숨어 살았다. 이신은 평리를 치고 목념은 침을 쳐 형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이신은 또 은과 영을 쳐서 깨뜨리고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성보에서 목념과 만나려 했다. 그러나 형나라 군대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뒤쫓아와 이신의 군대를 크게 깨뜨리고 진영 두 곳에 침입하여 도위 7명을 죽였다. 결국 진나라 군대는 싸움에서 달아나고 말았다. 시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를 내며 몸소 말을 달려 빈양으로 가 왕전을 만나 사과하며 말했다. 내가 장군의 계책을 쓰지 않아 지금 이신이 진나라 군대의 명예를 떨어뜨렸소. 들리는 말로는 지금 형나라 병사가 날마다 서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 장군이 병들었다고는 하나 어찌 차마 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왕전이 사양하면서 말했다. 노씨는 병들고 지쳐 정신마저 어둡습니다. 왕께서는 다른 어진 장군을 택하십시오. 시황제는 말했다. 그만두시오. 장군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왕전이 말했다. 왕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꼭 쓰셔야겠다면 군사 60만 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시황제가 대답했다. 장군의 계책을 따르겠소. 결국 왕전은 병사 60만 명을 이끄는 장수가 되었다. 시황제는 몸소 파수가까지 나와 왕전을 전송했다. 왕전은 가는 도중에 훌륭한 논밭과 택지와 정원과 연못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시황제가 말했다. 장군은 빨리 떠나시오. 어찌 가난 따위를 걱정하시오? 왕전이 말했다. 왕의 장군이 되어 공이 있어도 끝내 후로 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이 신에게 쏠려 있을 때를 빌려 신도 정원과 연못을 부탁드려 자손들의 재산을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시황제는 크게 웃고 말았다. 그러나 왕전은 함곡관에 이른 뒤에도 5번이나 사람을 보내 좋은 논밭을 청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장군의 요청은 너무 지나칩니다. 왕전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진나라 왕은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소. 그런데 지금 진나라 군사를 모두 나에게 맡겼소. 내가 자손을 위한 재산을 만들려고 많은 논밭과 정원과 연못을 요청함으로써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나라 왕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의심할 것이오. 왕전은 이신을 대신하여 형나라를 공격했다. 형나라는 왕전이 병사를 늘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라 안의 병사를 총동원하여 진나라 군대에 대항했다. 왕전은 도착하자 보루를 굳게 하고서 지키기만 할 뿐 싸우려 하지 않았다. 형나라 군대가 자주 나와 싸움을 걸어도 끝내 나가지 않았다. 왕전은 매일 병사를 쉬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잘 먹여 정성껏 보살피며 자신도 사절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시일이 오래 지나자 왕전은 사람을 보내 진중을 둘러보게 하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놀던가? 대답은 이러했다. 돌던지기와 멀리뛰기 시합을 합니다. 왕전이 말했다. 사절은 이제 쓸만하구나. 형나라 군대는 자주 싸움을 걸어도 진나라 군대가 나오지 않자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물러났다. 왕전은 바로 온 군사를 일으켜 뒤쫓고 장사들을 시켜 형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기수 남쪽에 이르러 형나라 장군 항년을 죽이자 형나라 군대는 마침내 싸움에 달아났다. 진나라 군대는 성기를 잡고 형나라 땅의 성과 업을 공략하여 평정했다.
1년 남짓에서 형나라 왕 부추를 사로잡고 끝내 형나라 땅을 평정하여 군현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곳을 발판으로 해서 남쪽으로 백울의 군주를 정복했다. 왕전의 아들 왕부는 이신과 더불어 연나라와 제나라 땅을 평정했다. 진시황 26년에 천하를 모두 평정했는데 왕씨와 몽씨의 공로가 컸으며 이들의 명성은 후세까지 더 날렸다. 진 2세 황제 때 왕정과 그의 아들 왕부는 이미 다 죽고 몽씨도 죽었다. 진성이 진나라에 반기를 들자 진나라는 왕전의 손자 왕이에게 조나라를 치도록 했다. 왕이는 조나라 왕과 장이를 거록성에서 포위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왕이는 진나라의 뛰어난 장수이다. 지금 강한 진나라 군대로 새로 일어난 조나라를 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의 객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무려 3대에 걸쳐 장군이 된 자는 반드시 싸움에서 지게 되고 반드시 싸움에서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소?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저 무슨 것이 많아서 그 후손이 상스럽지 못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제 왕위는 이미 3대째 장군이 되었소. 그 뒤 얼마 안 가서 항우가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 군대를 쳐 왕위를 사로잡았다. 왕위의 군대는 결국 제후에게 항복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속담에 자에도 짧은 데가 있고 치에도 긴 데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백기는 적의 전력을 헤아려 날쌔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기이한 계책을 생각해 천하의 명성을 떨쳤지만 응후와의 사이에서 생긴 근심은 없애지 못했다. 왕제는 진나라 장군이 되어 6나라를 평정했다. 당시 왕제는 노련한 장수가 되어 시황제조차도 그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진나라를 보필해서 떡을 세워 천하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황제에게 아첨하여 편하게 있을 곳을 구하다가 늙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손자 왕위 때에 이르러 항우에게 사로잡힌 것도 마땅하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각기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